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코치 2부 진행을 맡은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상담을 계속 진행해 드릴 텐데요. 자, 만약에 보유 종목 중에서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고민을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 동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엎치락뒤치락했던 장인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계속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왔었던 장인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시장은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역시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 종목들 고민들을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래에 지금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을 건데요. 전화번호 지금 여러분께 1부에서 이어서 2부까지 2대의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023772-0269번과 0279번으로 지금부터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지난주까지만 해도요. 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컸었던 장이었는데 월요일부터 해서 급락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 급락이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약간 공포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은 좀 빠르게 진정됐습니다. 그래서 어제였죠. 종가로 봤을 때 코스피는 1.2%의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도 월요일부터 해서 급락이 나왔죠. 지난 금요일부터 하락이 나왔고 그 월요일 날 또 급락. 하지만 코스닥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미국 증시는 많이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조정이지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이 컸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조금 더 하락폭이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회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아마 뉴스들 확인해 보셨을 거예요. 결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건 우려감일 뿐이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는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에 대한 신뢰감을 잃어버렸다기보다는 이제 신뢰감을 조금씩 다시 회복하는 그런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 월요일장 좀 반등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변수라고 한다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 약간의 그 충돌이 이번 주 주말 동안에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장을 건드릴 만한 불안감은 거의 다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증시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렸고요. 자, 이번 주 시장 좀 힘들었죠. 많이 빠졌지만 올라온 폭 자체가 종목들은 아직 다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물론 지수도 그렇지만요. 그래서 과연 내 종목들 계속 가져가도 될지 이 부분들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2부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결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네, 고바이오 랩인데요. 9,000원에 30%를 갖고 있는데 네. 이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갖고 가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고바이오 랩을 매수하셨어요. 네. 자, 9,000원에 매수하셨다는 건 최근은 아닌 것 같아요. 물타기를. 추가 네, 매수를 또 하셨어요? 물타기를 해가지고 조금 네. 낮춰놨어요, 잠깐. 비중을 좀 낮춰놓으셨고요. 네네. 자, 지금 이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밑에서 거래가 좀 실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기업은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가는 종목은 아니고요. 이제 그 제약바이오기 특히나 바이오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어제 그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의 이제 주가에 또 반등이 또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고바이오랩과 같은 이런 관련 종목들도 지금 최근에 4거래일 동안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매수했을 때보다는 가격이 지금 내려와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지금이라도 또 정리를 해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바이오랩은 지금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네. 제가 볼 때는 9,000원까지 가격 낮춰놨다면 저는 이거 손실 없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처음에 매수했을 때 시점이 좀 잘못됐었고 추가 매수를 일단 하셨는데, 추가 매수 이제 비중을 사실 30%까지 가져갈 만한
비중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네. 다음에 매매하실 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아, 네. 네, 제가 보는 가격은 고바이오랩은 9,500원까지 한번 목표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그래요? 네. 최근에 거래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조금 흔들어도 네. 괜찮으니까 9,000원 목표가로 네. 9,500원 목표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일까요? 오리엔탈 전공이요. 오리엔탈 전공이요.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820원에 네. 20%요. 4,820원이요. 네네. 이거 혹시 언제 사신 제가 거예요? 이거 네. 3년 전에 사가지고 네. 지금 매수가가 왔거든요. 3년 전에 사서 매수가 오셨어요? 아. 네, 계속 떨어졌는데 그냥 갖고 있다가 네. 지금 드디어 왔는데 이걸 언제 매도해야 할지. 자, 이거 천만다행이네요. 3년 동안 네, 이 회복이 됐다는 것 자체가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네. 보시면 이제 그 조선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씩 반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좀 많이 있고 회복에 대한 모멘텀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리엔탈 네. 전공의 경우에도 이제 조선주가 움직여야 이 기업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5,000원 정도까지 왔는데 이게 네. 월요일장에는 이제 한번 이번 금요일 어제였죠. 어제 보니까 이제 네. 조정봉이 살짝 들어왔어요. 많이 올라왔기 네. 때문에 조정봉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 어제는 수익이었는데 좀 이거 어제 그 팔까 약간 또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요. 네, 했어요. 네, 5,000원짜리가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네. 5,000원짜리를 네. 넘어선다면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굉장히 큰 상승은 아니고 단기 반등 올라갔다가 또 떨어질 수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5,000원짜리 월요일부터 해서 5,000원 위로 올라가면 바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오리엔탈 전공 지금 수익 중이신데요. 일단은 네. 이제 이 기업은 지금은 아래쪽으로 4,500원을 네. 손절가를 잡고 보시는 게 좋아요. 아, 네. 그래서 4,500원 손절가 잡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5,000원 네. 위로 올라가면 그때 바로 정리하시면 돼요. 네. 아시겠죠? 네, 네, 오래 네. 기다리셨는데 결과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트입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청와이텍이고요. 네, 7,900원에 비중 10%예요. 7,900원의 비중 10%요. 네. 이거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 네, 한 달 전쯤에 샀어요. 한 달 전쯤에 사셨어요? 그렇죠. 네. 한 달 정도 조금 더 추가 매수한 거예요. 추가 매수 하셔서 단가 낮아진 거예요? 네. 이 종목 좀 아쉽네요. 이거 자리를 좀 잡고 있었거든요. 8,000원부터 해서 자리를 잡아가다가 갑자기 좀 밀려버린 거예요. 근데 네.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지금 이 회사는 앞으로 지금 매수가보다 위쪽에서 저는 팔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최근에 주가 하락은 다 모든 기업들이 다 겪은 하락이거든요. 이 기업만 따로 뭔가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여기서 많이 떨어진 상태고 추가 매수를 했는데 10% 정도잖아요. 지금 네. 비중이. 뭐 추가 매수 더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네, 좀 더 떨어지면 한 30%까지 늘리고 싶어요. 그래요? 떨어지길 바래야 되겠네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떨어진다면 6,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요. 30%까지 늘릴 필요는 없어요. 한 10% 정도는 더 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6,000원 아래로 내려오면 분할로 해서 한 2번 정도 나눠서 사셔도 괜찮고요. 뭐 3번 정도 나눠서 사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6,000원 아래에 있을 때만 추가 매수하시면 되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으면은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굳이 뭐 욕심부릴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성화이텍은 9,000원까지 가져가셔도 괜찮으니까 이거는 6,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만 추가 매수 그리고 목표 가격은 9,000원입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일까요? LG 19,200원에 30%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종목? LG요? 예. LG를 지금 79,200원에 사셨군요. 네네. 네. 자, 79,200원이면 자, 요 가격이네요. 이거 혹시 최근에 사신 건가요? 예.
뭐가 궁금하세요? 이거 지금? 어떤 점이? 지금 최근에 사셨는데? 아니, 사고 나서 보니까 잘 산 건지. 아, 잘 산 건지요? 잘 사셨어요.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LG도 뭐 LG, 예. LG전자, 뭐 LG그룹인데 LG의 경우에는 예. 이제 그 다른 종목들보다는 이 탄력은 조금 작아요. 예. 그건 아실 거예요. 지주사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제 지금 보면은 8만 원 정도 아래쪽에서 매수하셨다면 매수 가격으로는 예. 저는 나쁜 가격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 기업은 지금까지 옆으로 좀 행보를 계속 오랜 기간 동안 했었어요. 그죠, 옆으로. 네. 그래서 예. 위쪽으로 올라가는 신호가 나오려면 거래가 많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예. 거래가 지금 아래쪽에서 잡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예. 예전에 올라갔더니 예. 거래가 들어왔던 것보다는 지금 적죠. 그러니까 지금 예. LG는 이거 단기로 보시는 건 저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을 사셨다는 건. 예. 예. 네, 그래서 예. 매수는 괜찮고요. 다만 지금 30%를 예. 한 번에 사신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예.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비중은 30%를 한 번에 사는 건 좋진 않아요. 보통. 예. 처음 사실 때 그냥 10% 정도에 사셨다면 예. 혹시나 이게 또 흔들릴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 또 밑에 떨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건데 여유가 있을 텐데 한 번에 30% 매수해버리면 이제 여유가 좀 없어져요. 그래서 예. LG는 지금은 이제 보유하시고 나중에 이제 예. 만약에 다른 종목을 사실 때는 그 비중을 처음에 많이 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건 손절가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거든요. 조금 길게 보신다면 사실 저는 이제 뭐 끌고 간다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위쪽으로는 저는 9만 원 정도까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9만 원 정도. 네.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다 싶으면 그냥 8만 5천 원에서 정리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기업은 이제 뭐 9만 만약 이렇게 보시죠. 비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8만 5천 원에서 절반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9만 원까지 끌고 가보시죠. 이렇게 해서 두 번 정도 전략 세워서 아시겠죠? 예.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하나솔루션 29,000원에 30%입니다. 29,000원에 30%요. 예. 29,000원이면 이거 한 달 정도 되셨나요? 예,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이제 하나솔루션이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사신 거예요, 이 기업은? 태양광 쪽으로 왜 사신 거죠? 예. 근데 아시다시피 태양광 산업이요. 그렇게 그 전망이 그렇게 밝진 않아요. 태양광 모듈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 시장을 지금 거의 뭐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사실 중국이잖아요. 네. 저가 굉장히 좀 싸게 지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국도 지금 중국을 이제 견제하고 있어요. 이제 관세를 매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아무리 관세를 많이 매긴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납품하는 이 단가 자체가 워낙에 싸다 보니까 거기에는 또 한계가 있어요. 견제 자체도.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올라갈 때는 이제 그 정책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미국에서도 태양광 모듈 가격이 뭐 하락했다고 해서 주가가 또 빠지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은 너무 길게 보신다면 지칠 수가 있어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 위쪽에서 한 이 정도에서 아래까지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가격으로 봤을 때는 단순 가격으로 봤을 때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업황 자체가 좋지 않다면 가격은 그렇게 빨리 여기에서 그냥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하락이 잡히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솔루션은 제가 볼 때 중간중간마다 살짝 반등이 좀 나오다가 이제 밀리는 자리들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반등 주면 저는 3만 원까지는 회복이 가능한 가격이라서 3만 원 오면 저는 그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면 예. 네, 아니면 뭐 2년, 3년을 기다려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일단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앞에 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때 좀 탈출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더우신데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지금 화면에서 항상 보이시죠? 감사합니다. 네, 땀이 많이 나가지고, 네. 자, 그러면. 실제로 뵀는데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제가 깜놀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강연회 때 오셨었군요. 예, 아유, 잘 감사합니다. 들었는데, 네. 예, 부끄러워서 빨리 나왔습니다. 그러세요? 다음에 오래 네. 계세요. 네. 네, 자,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예, 펄어비스를 제가 사실은 이 종목을 지금 한 3개월째 제가 네.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요. 네. 5월 달에 사서 6월 달에 수익 보고 6월 달에 사서 7월 달에 팔고 네. 수익을 봤는데 이번에는 네. 꽝입니다. 8월 달. 제가 사실은 44,000원에 제가 사서 7월 달에 이번 8월에 너무 내려가서 제가 물을 한번 탔거든요. 네. 화요일, 수요일 올라오는 거 보고 네. 제가 그 추매를 해서 지금 이 가격입니다. 42,900원. 49,000. 근데 네. 42,900원인데 제가 이틀 동안 수익이 났는데도 제가 지금 홀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올라가는 상향 추세인지 꺾인 건지 제가 네, 좀 그래요. 봐주시면 제가 추매도 더 하고 싶은데 이게 추매 자리가 될 수 있는지 20선 맞고 떨어져서 네. 일단 제가 교수님한테 배운 겁니다. 펄어비스가 수익을 그동안 좀 이제 줬던 종목이라 매매를 네. 다시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이 게임주들의 경우에 너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사실상 많은 종목들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어떤 그 재료가 좀 충분히 있었고, 그다음에 검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또 이제 계속 주가를 움직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기업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특히나 게임주 같은 경우 또는 이제 제약 바이오주들도 역시 그 비슷한 특징이 있고요. 업황의 하나의 사이클이 또 이 도래했을 때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사이클이 들어오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움직일 때는 그렇게 강한 시세를 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많이 지금 올라갔다가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또 눌리긴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보면 넥슨 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넥슨 게임즈는 많이 최근 들어서 아래쪽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그죠. 이거 보면은 게임주들도 이제 올라갈 때가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개별적인 어떤 재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게임주들도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올 시기가 되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펄어비스는 매매를 좀 많이 하셨고 수익을 내셨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너무 잘 수익을 내줬던 종목은 사실 믿음이 많이 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흔들렸을 때 이거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싶어도 거기서 아이 그래 이거 내가 그동안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좀 잘 될 거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버티다가 또 손실이 많이 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펄어비스는 최근에 이제 하락했던 부분은 이제 그 시장 때문에 하락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상관이 없다고 쳐도 최근에 주가 흐름을 잠깐 보시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추세가 한풀 꺾였어요. 네. 이 상승 추세는 꺾였어요. 아마 요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추세가 한번 꺾였다는 거. 근데 지금 보니까 보시면 이제 지금 이평선에서 우리가 이번에 120선 이평에서 한번 저점을 좀 잡고 한번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거 이평선에 지지해 주니까 이번에 또 다시 또 회복을 주겠구나 싶을 수 있는데 한번 추세를 깨고 나서 반등 주면은 이게 시세가 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자리는 아니니까 다음에 올라올 때 45,000원 있죠. 이게 거의 목전이거든요. 45,000원 위쪽으로 살짝 반등 나오면 이때 그 잘 끊고 나오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번에 만약에 매도하고 나서는 다른 종목으로 한번 가보시죠. 펄어비스 말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러겠습니다. 위쪽으로 45,000원 목표가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시장이 또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험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미 지난 금요일처럼의 급락은 나오기가 좀 어려워도 개별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생긴다면 또 흔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4만 원을 손절가 잡아두시고 45,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추매는 더 이상 없는 걸로. 추매하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돈 있으면 다른 종목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일까요? 두산 로보틱스요. 네, 두산 로보틱스.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73,000원에 47%요. 73,000원에 47%요. 네네. 이거 사신 건 언제쯤일까요? 7월? 최근인데 네. 예전에 78,000원에 구매했다가 그 합병 이수 때문에 10만 원 넘어갈 때 그때 수익을 한번 냈었거든요. 예전에요? 예, 78,000원 정도에 구매했다가 네. 그래서 다시 또 78,000원 밑으로 내려오길래 좋은 가격이다 싶어서 샀는데 계속 떨어지길래. 자, 이게 지금 참 앞에서도 통화하실 때 들으셨죠? 과거에 매매해서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사실 그 마찬가지예요. 지배구조의 개편 소식 때문에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왔고 그때 수익을 한번 챙기셨고 다시 떨어졌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재접근하신 건데 사실 이번에 하락을 한 건 이건 뭐 이 종목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난 금요일부터 해서 월요일까지 주가 급락이 나온 건 다른 종목들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보틱스만의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이제 배제하더라도 제가 볼 때 두산 로보틱스는 재료들은 이미 많이 지금 나왔고 이미 그리고 지금 이 기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은 기대감은 분명히 충분히 있어요. 성장성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실적이 눈에 받쳐주지 않으니까 자꾸 올라가면 단타만 한단 말이죠. 올라가면 또 빠지고 올라가면 빠지고. 그러니까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번의 저점을 예전에는 이 저점을 거의 뭐 깨지 않고 7만 원 선을 지켜내 줬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7만 원이 깨진 걸 봤으니까 깨질 것 같지 않았던 7만 원짜리가 깨졌던 걸 확인했다면 사람들은 7만 원 아래로도 또는 6만 원 아래로도 또는 5만 원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심리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등 주면 아마 7만 원 선에서는 매도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 7만 원을 넘어가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7만 3천 원이라는 가격은 이제 어쨌든 탈출은 가능한 가격이라고 보기 때문에 반등 시에 7만 3천 원 매수가 오면 그때 탈출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등 시 정리해서 좀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반등 시 정리해서 좀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손절가도 이제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 5만 5천 원 아래로 다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지금 당장은 그래도 이제 만약에 뭐 이란과 이스라엘 문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손절 가격은 일단 5만 5천 원 잡아두시고 반등 시에는 매수가 회복되면 저는 정리하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네. 이번 합병권은 어떻게 정리될지 그게 또 궁금한데. 사실 합병권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저도 이제 섣불리 얘기해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예측해서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좀 예민한 문제라 제가 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다가 괜히 또 손해 보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확실하게 제가 정리가 되면 그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요거는 일단 빨리 단기로만 빠져나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저희가 이번 주말 바로 오늘부터예요. 강연회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주말 강연회 일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강연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장소는요, 지금 2시부터 4시까지 대구 영남일보 지하 2층에서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 끝나면 대구로 바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바로 아마 내려가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강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바쁘게 움직일 거니까 대구 지역에 계신 분들 식사 빨리 일찍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 대구 강연회 놓치지 마시고 잠시 후 저는 2시에 대구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일요일 날도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자, 일요일 날 강연회는 오전 1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1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는 강연회고요. 장소는 아래 주소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익산, KTX 익산역이거든요. 그리고 익산역 2층 개나리실에서 이번 주 일요일 날 바로 내일입니다.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익산의 강연회도 많이 오시면 여러분들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 많이 해드릴 거예요. 지금 시장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하락 이후에 다시 또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주도주와 주도업종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외됐던 종목 중에 업종 중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게 될까 이 부분만 잘 파악하셔도 이번에 손실 본 거 충분히 만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강연에 오시면 제가 수남에 돌면서 어떤 업종들이 또 유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거니까 많이 오셔서 도움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여러분들 상담을 계속 이어갈 텐데요. 자, 이번 전화 또 어떤 분이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아진엑스텍. 아진에스텍이요. 네. 자, 이거 오랜만이네요. 자, 어떤 종목일까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300원에 20%요. 1,300원에 20%요. 네. 네. 제가 오랜만이라고 얘기한 건 이제 상담이 정말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이 종목이. 네. 자, 그러면 이 종목을 매수를 하신 지는 혹시 얼마 되셨어요?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추가 매수 이런 네. 건 하지 않으셨고요. 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 한 번 팔고 또 샀는데 그랬어요. 그래요. 네. 자, 한번 뭐 수익, 어쨌든 한 번에 매매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아진에스텍을 이 회사를 사신 건 한 달 정도 되신 것 같고, 그러면 네. 자, 이 회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매를 하기가 조금은 까다로운 기업이에요. 네, 거래도 없고. 맞아요. 네. 거래 네. 없는 거 아시는데 어떻게 왜 사신 거예요? 거래가 없는데.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들어갔다가. 아니,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왜 들어가셨지? 아이고, 이게 뭔가 홀린 것처럼, 마치 그저 귀신에 네. 홀린 것처럼. 네. 이건 네, 아닌 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 손은 먼저 네. 움직이죠. 그죠? 머릿속은 네. 아니라고 생각해도 이게 주식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진짜 네. 내 그 머릿속과 그다음에 실제 행동이 다르게 가기도 해요. 그때 이제 실수를 하게 네. 되거든요. 이 제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아진에스텍이 지금 이제 그 삼성전자 쪽에 이 제어 쪽이죠. 로봇 제어. 요거 관련해서 네.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진 이유는 뭐 금요일날 솔직히 금요일과 월요일날 빠진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종목은 네. 특히나 많이 빠졌죠. 21%나 빠졌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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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특히나 이제 네. 그 하락이 나오니까 국내 증시도 하락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투매가 나온 그 업종이 바로 반도체라든지 IT 쪽이죠. 네. 그죠? 네. 그렇다면 거기에 네.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관련 네. 부품주들이라든지 관계 회사들이 많이 밀렸어요. 네. 그러니까 아진에스텍도 관련주니까 관계 회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많이 네. 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어찌 보면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올라갈 때는 그런데 또 반대로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볼 때 그 이 회사 아진에스텍은 앞으로 봤을 때는 저는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근데 거래가 네. 다만 좀 따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좀 많이 네.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락 변동성이 큰 건 이 회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 그걸 감내를 해야 돼요. 무조건 살 때는. 네. 이제 그거 네. 그래서 사셨으니까 요거는 가져가시면 매수가보다는 위쪽에서 제가 볼 때는 네. 1,500원 정도, 1,500원에서 11,000원 네. 정도까지의 이 반등은 네.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이제 다만 순간적으로 탁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 종목은 특히나 네. 거래가 없으니까 순간 올라갔다 확 밀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중에 계속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왔는데 네. 내가 모르고 그게 못 파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은 위로 1,500원 일단 오면 이거는 매도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 지금 계속해서 지켜보고 그 매도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네. 주가가 한 9,500원 정도 이제 회복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1,500원에 그냥 매도를 매일매일 걸어두세요. 네. 그럼 올라올 때 팔리게. 네. 네, 이렇게 해서 아진에스텍을 네. 잘 탈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거래 없는 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일까요? DGF요. DGF.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060원에 10%. 4,600원에 10%요. 네네. 4,600원에 10%. 그러면 이 종목도 꽤 오래된 종목 같아요. 예, 1월 달인가 2월 달에 저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올 초네요, 그죠? 예, 예, 예. 이게 참 예, 그 당시에는 잘 갔는데. 올라갈 것 같아서 이제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네. 가격이 계속 그냥 이제 못 가고 해서 저기 했거든요. 그런데 하고 나서 올라가는 듯
4,260원인가 그렇게 가는 듯 하더니 그냥 딱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네요. 자, 지금 보면 이제 이 회사가 BGF라는 회사가 주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세요?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회사에 대해서 알고 사셔야죠. 안 그래요? 예. 그렇죠. 우리가 뭐 진짜 이 그 주식을 뭐 우리가 뭐 빵을 사거나 아니면 뭐 쌀을 산다. 뭐 쌀을 사도 이제 뭐 이천쌀이든 아니면 경기쌀 뭐 다른 지역쌀이든 그거는 먹었을 때 맛이 좀 다를 뿐이지 결국은 이제 뭐 내 몸에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뭐 쌀을 어떤 품종의 쌀을 사든지 그죠? 근데 이 주식이라는 건 내가 뭐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산다고 해서 이 문제가 뭐 없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네네네. 주식은 잘 사면 주식 이제 수익이 나서 나한테 이득을 주지만 어떤 주식은 잘못 사면 나한테 크게 손실을 끼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네네네. 이제 BGF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고서 사도 솔직히 수익을 내기가 쉽진 않아요, 주식은. 근데 네네네. 모르고 사면 수익이 낼 수가 있겠습니까?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최소한 알고 사셔야 돼요. 지금 BGF라는 회사는 이제 지주회사예요. BGF 네네. 그룹의 지주회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BGF 리테일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가 있어요. BGF 리테일이라는 회사가 이제 편의점 사업을 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편의점 쪽이 주력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네네. 또 이제 다른 계열사를 통해서 뭐 엔지니어링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납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기도 하고요. 자동차나 이런 데 네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네. 다방면의 사업들을 지금 구조들을 알아야 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네. 그러면 이제 BGF 리테일도 그렇지만 편의점 쪽이 소비 쪽이에요. 소비 관련주. 예예. 예. 코로나 때도 소비가 안 좋았고 편의점 쪽도 이제 네. 사실 좀 안 좋았었던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지금 금리가 많이 높아지면 소비 여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그러면 주머니 지갑이 열려야지 소비가 많이 발생하고 이 회사도 좋아질 거란 말이죠. 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보다는 앞으로 올해 하반기나 내년 되면은 좋아질까요? 아니면 좀 안 좋아질 것 같으세요? 소비가 살아날까요? 아니면 안 좋아질까요? 더 생각은 어떠세요? 뭐 이거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예. 글쎄요. 뭐 잘 딱히 모르겠어요. 그렇게 더 네. 좋아지겠다기보다는 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 없이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게 소비라는 건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금리에 많이 소비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금리는 네네. 이제 9월 달 되면은 미국도 금리가 인하될 거고 국내도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금리 네. 인하가 되면은 다들 이제 빚에 대한 부담이 이제 감소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 여력이 늘어나요. 그러면 네. 이제 소비 관련주들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게 되고 그럼 BGF의 경우에도 앞으로 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이제 시간은 네.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전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매수가 회복까지 기다리신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내년까지는 충분히 생각하고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나 너무 답답해서 이거 못 참겠다라고 싶으면 그러면 나중에 네. 4,000원에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거든요. 4,060원에 지금 매수 가격이시네요. 네네. 그러면 네네. 4,000원 매수가 오면 그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게 올해 연말이 될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봐야 될지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이거는 네네. 매수가 4,060원이라면 저는 4,600원으로 봤거든요. 근데 4,060원이니까 이거는 네네네. 기다리셨다가 잘 매도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오늘 그 상담하고 싶은 거는 네. 비중을 더 늘려볼까 싶어서 했는데 하면 늘- 안 되겠네, 그죠? 네, 늘릴 필요 없어요. 네. 그래요? 네. 네네네. 이렇게 예. 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황명민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포스코 부채, 포스코 부채 네. 24만 8천 원이요. 24만 8천 원이요. 비중은요? 25%, 네, 25%입니다. 25%요. 지금 혹시 몸이 좀 편찮으신 건 아니시죠? 예, 목이 좀 많이 잠겼어요. 그러세요. 이게 지금 이제 아마도 2차 전지 쪽 때문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2차 전지 사업이 최근에 뭐 증권사에서 좀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보고서들도 있었고 이제 뉴스에도 그렇게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이제 뭐 포스코 홀딩스 이제 관계사죠.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라든지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2차 전지 사업이 그렇게 좋아질 만한 그런 이제 시기는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주가가 지금 회복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그죠? 네. 이번에도 실적도 안 좋았어요. 실적이 안 좋은 건 당연한 거고 다음에 3분기에도 실적은 저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매수 가격이 좀 위쪽에서 매수하신 게 아니라 지금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탈출에 대한 기회를 잘 잡으면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주가 하락은 시장 영향 때문에 좀 있었고 시장이 올라오면서 이 종목들도 어느 정도의 반등을 좀 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위쪽으로 제가 볼 때는 24만 원 정도까지만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반등 주면 24만 원 정도에서 저는 정리를 해서 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여기에서 혹시 추면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추면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저는 이제 만약에 저점 바닥 근처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추매를 하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 저점이 안 잡혔어요. 이게 지금 20만 원대지만 10만 원대, 지금 19만 원대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이게 19만 원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도 있고 18만 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빠져나오라고 한 건 중간에 반등은 나왔다가 떨어질 거니까 그 반등 이용해서 정리하라는 거지. 이거 만약에 추가 매수하면 나중에 되면 골치 아파집니다. 정말 그 여력이 있다면 이번에 반등 만약에 좀 없이 그냥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정말 낮은 가격에서 추가 매수하셔야 돼요. 하시려면. 그러니까 지금은 기다리세요. 차라리.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다름이 아니라 네. 한미 반도체요. 한미 반도체. 네. 그거 15만 3천 원에 30% 샀는데요. 네. 아우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드렸어요. 이거는 그때 사면 안 됐어요. 이게 지금 그 떨어질 때 그때 사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조금 떨어질 때. 네네. 이게 지금 그때 매수해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한미반도체. 제가 근데 방송에서도 상담을 이 종목 많이 그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아니 올라갈 때 도대체 왜 이때는 지켜보다가 떨어질 때 사요. 꼭. 그죠? 그럼 올라갈 때는 솔직히 이제 그때도 이제 정리를 하라고 해도 정리 안 해요. 계속 기다리다가 또 빠져버려요.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정리를 하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건 이미 미국에서도 엔비디아가 차익 물량이죠. 그게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젠슨 왕 이제 CEO죠. 젠슨 왕 CEO가 그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이제 일부 정리를 했어요. 그게 좀 오래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지금 주가가 어제도 그렇지만 시장이 반등 나왔지만 엔비디아는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는 많이 올라간 만큼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금 보시면 이제 10만 원짜리잖아요. 나중에 되면 이 종목이 9만 원, 8만 원, 7만 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매수 자체가 어쨌든 좀 너무 위험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고 차라리 매수하기 전에 물어보셨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래쪽으로 98,100원이 최근에 저점이었거든요. 이 가격을 손절가 잡으셔야 돼요. 손절가 잡고 위쪽으로 반등 주면 저는 12만 원 위로 올라가잖아요. 12만 원 위쪽으로 12만 원 위로 반등 주면 그때 저는 빠르게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선생님 반등은 없겠네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지금 큰 시세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종목일까요? 예, 네오셈 12,000원에 10%입니다. 12,000원에 10%요? 예. 자, 이거 지금 혹시 언제 사셨어요?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예, 최근에 좀 한 몇 주 전에 샀습니다. 몇 주 전이요? 그럼 수익 났다가 빠진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이거 왜 안 파셨을까요? 수익이 났었는데. 더 오를 줄 알고. 아유, 진짜 이게 지금 네오셈이 아마 CXL 이 반도체 때문에 사신 것 같아요. 네네. 그 뉴스로 인해서 이제 네. 삼성전자에서 차세대 반도체로 이제 HBM을 능가하는 CXL 반도체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고, 거의 네오셈도 관련주기 때문에 이제 뭐 주가가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주가가 워낙에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오셈이 지금 이제 실적을 잠깐 확인해 보면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실적에 큰 변화는 없어요. 오히려 하락을 했죠, 실적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좋아질까를 생각해 보면 기대감만 있을 뿐이고 실적은 실제로 제가 볼 때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 올라간 주가를 충족할 만큼의 실적이 나올까? 저는 그거는 좀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네오셈은요, 이거는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좀 실적이 과시화되거나 뭔가 큰 걸 보여주지 않는 한 주가는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월요일 날 하락했던 최저가 가격이 8,61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8,600원을 일단 손절가를 잡아두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 가격 아래 떨어지면 그때는 8,000원, 7,000원, 6,000원까지 또 밀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뭐 다음 기회는 뭐 더 쌀 때 사시는 게 더 낫잖아요. 대응하실 때. 그래서 이거는 8,600원 정도를 이거는 손절가 잡아두시고, 반등 나오면 이제 지금 살짝 하락이 잡히고 있잖아요. 일단 반등이 네네. 나오면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12,000원 반등 나왔을 때 회복이 되면 매수가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정리를 하고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감사합니다. 단기 대응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명매트입니다. 네. 자, 어떤 정보일까요? 네, 현대 GF 홀딩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네, 4,640원에 20%요. 4,640원에 20%요. 네, 네. 이거 어제 사신 거예요, 혹시? 아니에요. 저기 한참 전에 산 거예요. 한참 전에요. 네. 아, 그럼 어제는 혹시 그 올라갈 때 못 보셨어요? 아, 그러니까 저 나중에 보니까는 네. 이게 뭐 4,700 얼마까지 갔다가 내려오더라고요, 다시. 그래서 뭔가 보니까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네. 실적이 엄청 좋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순이익이 한 4,500억이 났는데 네. 작년 전분기에 한 500 몇십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한 9배, 10배가 되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게 현대백화점에 저기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네. 지금 실적이 좋은 건 맞아요. 실적이 네. 정말 좋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무려 567%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순이익은 가끔 뭐 900 얼마인가 그러더만. 지금 맞아요. 지금 이제 실적이 네. 좋아진 건 맞아요. 지금 보시면 네. 순이익은 지금 3,000%가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주가는 올라갔다 빠졌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그렇게 좋으면 이거는 상한가도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올라갔다 빠져버렸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그건 다가 몰라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만약 그렇게 했으면 이제 이익만 나왔으면 무조건 다 빵빵빵빵 터지면 이게 되게 쉽죠,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현대 GF 홀딩스의 경우에도 아마 이제 지금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때 있죠, 코로나 때. 네.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가구 업체들이 굉장히 곤욕을 많이 겪었어요. 리모델링 쪽이. 왜냐면 네. 공급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활동을 못 하니까 자재에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 병목 현상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해외에서 이제 공급 물량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막 리모델링 하고 싶고 뭔가 다 하고 싶은데 물량이 안 들어와서 이걸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 공급 병목 현상이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뭐 물꼬가 트이면서 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이제 현대리바트라는 회사도 최근에 주가가 막 올라가면서 실적도 막 기대감도 막 높아지고 그랬단 말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계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또 역시 이제 그 가구 쪽에 사업에서도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좋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좋았으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이 회사를 지금 일단 실적은 좋았지만 이 실적은 잠시 실적에 그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기로만 올라갔을 때 이제 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무조건 팔았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단 매도했던 그 물량들은 단기 물량들이 빠진 겁니다. 지금 앞전에 여기 보시면 이쪽에 4,500원 위쪽에서 올라갔다가 밀려버렸잖아요. 가격이, 그죠? 예. 이 사람들은 뭐예요? 물린 사람들이에요. 샀는데 저기서 옆으로 횡보하고 올라가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는 아래쪽으로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가는구나 싶어서 매수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매수했던 사람들이 물렸다가 올라가니까 파는 거고, 지금은 가져가시면 되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위쪽에 매물대가 좀 있다 보니까 너무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저는 위쪽으로 이제 4,640원의 매수 가격이신데 4,8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왔을 때 저는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상담 당첨되셨어요. 아이고, 자,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네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좀 빠르게 해드릴게요. 저기 CJ 제일제당 42만 원에 10%. 42만 원에 10%요. 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나 해서요. 42만 원이면 일단 위쪽으로 막 단가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추가 매수 혹시 몇 프로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뭐 한 10%? 10%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이건 5% 네. 정도만 하셔도 돼요. 5%. 5%만? 네. 네네. 가격은 36만 원에서 아래쪽으로 34만 5천 원 정도 사이에서만 매수하시면 되니까 월요일장 34만 보고서. 원. 네. 월요일장 보고서로 투매하면 네, 된다고? 이거는 매수하실 때 그냥 거의 종가에 가까운 가격, 이제 3시 종가? 이후에 매수하시는 게 좋아요. 3시 이후에. 아시겠죠? 3시 이후에? 네, 맞습니다. 너무 오래돼갖고. 네, 이번에 잘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자, 잠시 후 저는 대구로 갑니다. 바로 끝나고 이동할 거니까 대구에 2시부터 4시까지 강연에 꼭 많이 오셔서 저하고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